픽셀 폴드 구입할까 말까 많이 고민돼요. 사실 직구로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구입하는 거보다 뭐 전설의 후구라 또한 후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2023년 5월 10일에 공개된 구글의 첫 번째 폴더블 폰 구글 픽셀 폴드. 저도 구글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었고 궁금해서 나오자마자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은 항상 직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해외 직구이다 보니까 배송 대행지 주소를 딱 입력을 하니까 주문하고 나서 며칠 뒤에 자동으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최근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글 픽셀 폴드를 갖고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바로 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님 덕분에 좋은 기회로 이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게 되었고요. 구글에서 처음 정식으로 출시한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글 픽셀 폴드 첫인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진짜 각 잡고 리뷰를 하기보다 라이브한 그 느낌 그대로 이야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얘를 처음 보고 딱 느낀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폰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나마 직구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께서 일본에서 사오신 제품인가봐요. 다 일본어로 적혀있고 특이한 건 5G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일본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을 해? 한국에서는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5G에서는 두 가지의 대역폭이 있고 거기서도 5G의 가장 핵심은 28GHz, 흔히 말하는 밀리미터 웨이브의 대역인데 사실상 일반 사용자용, 소비자용으로는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한국 정발한 기기들을 보잖아요.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죠. 픽셀 폴드 한번 살펴봅시다. 야, 한번 뜯으셨다고 하셨는데? 야, 그래도 거의 새 것처럼 넣어주셨어. 구글 뭐야 이거? 핀 찌르는 것도 있고요. C2C 케이블인데 품질도 괜찮아요. 품질 괜찮고 이건 어댑터 같거든요. 그 A 타입을 C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게 아주 오래전 예전 갤럭시가 마이크로 오핀에서 C 타입을 탑재했을 때도 이런 어댑터 넣어줬거든요. 그게 지금 구글 픽셀에서 이거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뜯어봅시다. 오, 폴더블 자체는 이제는 뭐 중국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특징은 아니긴 한데 구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이네요. 둥글둥글한 게 만든 디자인은 폴드 1 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사실 뭐 나머지 하드웨어는 폴드 1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발전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제가 잡았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실제 느낌은 폴드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게 자체도 지금 꽤 무겁거든요. 자, 구글 픽셀 폴드가 283g, 최근 나온 갤럭시 Z 폴드 5가 256g. 무게 차이 많이 난다. 힌지도 얇아서인지 처음 잡았을 때의 느낌도 되게 얇게 느껴지고요. 또 대체로 유광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문이 좀 많이 티가 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오, 뒷판은 무광이네. 무광. 얘 포세린 색깔이거든요. 뒷판 예쁘네. 그리고 구글 픽셀들의 특징이 이런 카메라 섬도 되게 두껍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픽셀 폴드에서 동일하게 표현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안테나 같은 건가요? 이게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안테나인지 여기 하나 구조물 있고 스피커가 위쪽에 있고요. 심카드 넣는 곳이랑 스피커로 펼쳤을 때, 이야, 예. 픽셀 폴드도 기본 보호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힌지 구조가 폴드랑은 좀 달라요. 폴드는 이렇거든요. 아, 비슷한가? 그냥 디자인이 달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갤럭시랑 열 때 장력, 힌지. 폴드는 되게 부드러운데요? 느낌이? 장력이? 열 때 조금 힘들지만 뭐 프리스탑도 다 가능하고요. 폴드는 이번 5에서 장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중간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좋고요. 폴드는 대체로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모든 장력이 되게 부드러운 느낌? 이거는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켜보겠습니다. 자, 켜면서 지금 든 생각은, 와, 이게 커버가 커지니까 느낀 점이 뭔지 알아요? 폴드를 쓸 때는 또 너무 얇아서 별로였지만 또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일반 스마트폰 같아서 좋은데 약간 넓긴 하네요. 근데 픽셀 디테일이 진짜 좋다. 지금 여기 톱니바퀴가 여기 닿잖아요. 여기 이렇게 닿을 때 진동이 딱 느껴져요. 와, 이 디테일 뭐야? 바운스 칠 때 햅틱 피드백이 느껴져요. 언어는 한국어 되겠죠? 구글이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있고, 2심도 지원하네요. 커버에서 가로가 더 큰 게 느낌이 괜찮은데요? 훨씬 폴드보다 커버를 쓰기에는 훨씬 더 좋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연속성 한번 봅시다. 오, 이거
이것도 잘 되어 있네요. 오, 한정 보증. 일본에서 구입한 기기라서 이렇게 떠 있네요. 네, 설정했습니다. 진짜 커버가 커지니까 이동할 때는 진짜 커버로만 써도 되겠어요. 가로로 넓어지니까 일반 스마트폰 같네요. 와, 채팅 칠 때 훨씬 편하다. 오, 게다가 가독성도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커버 스크린도 되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비율로 인해서 되게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인터넷 창을 보더라도 그럴걸요. 자,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의외의 발견. 바닥에 두고 쓰잖아요. 폴드도 카툭티가 되게 심해서 뭐 이거는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채팅 치고 이렇게 하는데 기기가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폴드는 이 카메라 섬이 그냥 일자로 길어버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별로인데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는 더 편하네요. 지금 네이버를 띄운 후의 비교를 봐도 이렇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더 길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양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라면 카톡이나 이런 대화를 할 때, 문자를 할 때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대신 이제 키보드나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요. 키보드 사이즈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쳐야 된다면 얘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 야, 이 차이가 되게 크네요. 네, 요런 거 봅시다. 뉴스 같은 컨텐츠를 커버해서 보기에 픽셀 폴드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또 한 화면에 정보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멀티태스킹을 썼을 때는 이때는 또 폴드가 더 좋아요. 왜냐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영상을 위에 띄워놓고 밑에는 카톡이나 인터넷을 하는 작업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폴드가 조금 더 좋고요. 와, 이러한 차이가 있네. 그래서 삼성에서 이 비율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또 폴드 1, 2, 3, 4, 5까지 왔을 때도 커버와 메인 비율이 조금씩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갤럭시는 커버가 세로로 너무 길고 가로가 좁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고, 대신 화면을 펼쳤을 때는 호불호가 좀 이제 좋다는 의견도 되게 많고 싫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버 사용했을 때의 편의성은 픽셀 폴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 제스처 바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나싱을 봤을 때, 그리고 픽셀을 봤을 때도 기본값은 제스처로 되어 있다. 요거는 나싱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니얼바이 쉐어도 바로 있고요. 얘도 120Hz를 지원할 거예요. 구글에서는 스무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네요. 120Hz를. 그리고 이제 내부도 한번 봅시다. 요 메인 디스플레이. 카툭티가 큰 게 화면을 열었을 때는 오히려 픽셀 폴드가 별로다, 이래요. 한쪽만 너무 크니까 이러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갤럭시 폴드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픽셀 폴드가 가로로 더 넓고 갤럭시는 세로로 더 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픽셀 폴드를 이렇게 돌리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젤이 되게 두꺼운데 지금 카메라가 여기 베젤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UDC나 전면 카메라 뭐 이제 펀치홀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 완전 태블릿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가로로 얘가 더 길기 때문에 폴드보다는 가로로 볼 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책 볼 때는 오히려 폴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픽셀 폴드는 오히려 가로로 너무 기니까 화면을 펼쳤을 때는 뉴스 같은 컨텐츠를 보기에는 폴드가 훨씬 더 좋고요. 또 이러한 제품들은 또 멀티태스킹이 되게 좋잖아요. 만약 앱을 2개 띄워놓고 양쪽에 띄워놓고 썼을 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쓴다면 픽셀 폴드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한데 이거는 진짜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썼을 때는 지금 뭐 딴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체감되는 거는 동시에 비교해보니까 폴드 베젤이 너무 얇은 게 또 체감되네요. 얘만 썼을 때는 모르는데 동시에 놓고 보니까 너무 체감이 됩니다. 주름! 내가 이거 쓰면서 한 가지 관과한 사실이 뭐냐면 얘가 주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폴드보다는 좀 덜 거슬리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바닥에 두고 제가 지금 이 각도로 보잖아요? 그럼 거의 완전히 평평하게 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폴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조금 주름이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주름이 있다 정도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나름 크게 티가 많이 나진 않네요, 주름이. 그리고 픽셀 폴드도 예전 폴드와 비슷하게 얘가 180도로 모두 열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잡고 있어 보면 미묘하게 178도, 179도 이 정도까지만 펼쳐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접을 때 그 날개가 펼쳐진다고 했는데 따로 날개가 접어지고 펼쳐지고 하진 않는데요. 그것도 따로 뭐 설정을 더 해줘야 되나? 따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확실히 갤럭시랑 애니메이션이 다르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또 부드럽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만약 이런 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앱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앱 자체도 열릴 때 이게 애니메이션에 되게 부드럽게 화면을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닫았을 때도
배경화면 또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쏙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괜찮네요. 폴드의 배경화면 또 줌인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픽셀 폴드가 더 부드럽다. 그리고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픽셀이 또 카메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광각은 4800만, 초광각은 1080만, 또 망원 5배에는 1080만 이렇게 탑재를 했습니다. 구글은 특이하게 5배 줌이 있네요. 근데 이 카메라 전환 애니메이션은 갤럭시가 더 낫다. 세곤도를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 있게 또 만들었네. 픽셀은 최대 20배 줌까지 할 수 있고요. 와, 셔터 속도도 꽤 빠른데? 카메라 품질 괜찮네? 그 커버에서 높은 해상도의 셀카 찍기, 후면 카메라 사용해보기. 그러면 메인에서의 화면은 꺼지고요. 이거 되나? 이거 이렇게 찍어도 되네? 아마 이것도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후면 셀카로도 초광각 2배, 5배. 나름 카메라 품질 괜찮은 것 같아요. 갤럭시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명이 있어서 갤럭시도 잘 나오는구나. 근데 사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물을 조금 뽀사시하게 예쁘게 좀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픽셀은 살짝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오히려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픽셀 폴드가 좀 더 사실적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더 사용해봐야 아는 문제지만 지금 그냥 단순 첫인상으로만 그런 느낌이다 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포토 에디터도 한번 써볼까요? 수정, 보정? 보정하면 색온도도 갤럭시처럼 좀 조절해주네요. 이거는 이런 빛 조절 같은 거 되고요. 자, 뒤로 가기. 인물 사진 블러 효과. 심도 효과. 와, 요즘은 AI가 많이 발전하니까 요거는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많이 지원하는 기능이죠. 마술 지우개. 지우려면 원을 그리거나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뒤에 있는 요거 해볼까요? 선풍기 지워볼까요? 과연? 꽤 괜찮네요, 성능이. 요 뒤에 비상구 지워볼까요? 비상구. 와, 이거 깔끔하고 애니메이션 요런 게 되게 좋다. 요거 티셔츠에 요 로고 제거해볼까요? 이런 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우와! 분명 갤럭시도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방식부터 제거되는 과정까지 얘는 사용자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듯한 느낌. 그게 되게 괜찮네요. 위장은 또 뭐야? 얼굴 위장 해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래, 번역 기능 써봅시다. 이것도 픽셀 폴드가 나왔을 때 커버 화면을 제대로 활용한다 해서 좀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번역기에서도 요 대화 눌러야 되나요? 이거 지금 밖에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Speak now. 지금 말하세요. 나도 압니다. 활용 팁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까요? 기기를 전문가의 팁, 생산성, 핵심 기능. 그 광고에서 보던 번역 기능은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픽셀 폴드에서는 구글에서 커스텀한 구글 텐서 칩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AI를 강조하는 만큼 이 AI에 대한 성능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사용해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처음으로 픽셀 폴드를 만들었는데 방수를 지원한다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출고 가격은 $1,799, 갤럭시 Z 폴드 5와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해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 소프트웨어가 되게 부드럽고 여기에서 좀 매력을 느꼈지, 하드웨어 자체만 보자면 동일한 가격이라면 무조건 폴드 5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해외에서 요거를 구입하신 분들의 평을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내구성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일단 첫인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 느낀 점은 다른 것보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율이 다름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점, 그러한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고, 여기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카메라도 조금 더 이제 구글의 명성에 맞게 되게 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지네요. 더 좋아진 점은 그거죠. 구글에서 정식적으로 폴더블에 대한 안드로이드 커스텀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갤럭시 폴드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이러한 컨텐츠처럼 우리가 많이 구입할 제품은 아니지만 좀 살펴보고 싶은 제품들 그러한 게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폴드만 구입하신 게 아니라 픽셀 제품 다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픽셀 워치도 있고요. 이거 픽셀 무선 충전 스탠드가, 이건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픽셀 태블릿이거든요. 이거 집에 두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궁금해 하시려나?